반갑습니다. 셋다한자연구소 양성입니다. 한자는 가도 가도 끝이 없는 망망대해와 같습니다. 어렵고 복잡하고 엄청 많은 한자들에 겁도 납니다. 그러나 망망대해도 길이 있듯 한자에도 맥이 있습니다. 세트 한자로 그 맥을 잡아서 한자와 재미있게 이야기하며 놀아봅시다. 오늘은 세트 한자 제109강 세추자에 관련한 세트 한자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글자는 한 글자의 중심자와 6글자의 관련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배울 세추자의 배경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중심자는 세추자로서 작은 새에 관한 것으로 날 수 있는 것에 대한 부러움과 얄미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트 한자 제109강에서는 주변에서 흔하게 보이는 작은 새의 여러 특징을 설명할 것입니다. 중심자를 보겠습니다. 중심자는 세추자입니다. 세추자는 새를 의미하는 것이죠. 세추자는 꼬리가 짧고 똥똥한 새를 본뜬 글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추자는 꽁지가 짧고 몽뚱한 새, 즉 작은 새를 가리키는 그런 글자입니다. 반면에 새조자가 있습니다. 새조자는 꽁지가 긴 큰 새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새는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공간 이동의 편리성 때문에 사람들의 부러움과 질투의 대상이 되곤 합니다. 새 중에서도 특별히 작은 새를 의미하는 중심자인 세추자를 기억하면서 관련자들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관련자는 나아갈 진자입니다. 나아갈 진자는 나아가다는 것이죠. 나아가는 것은 앞으로 향하여 나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서로는 작은 새를 의미하는 중심자인 세추자와 가다라는 의미의 갈착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아갈 진자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세추자에 해당되는 참새 한 마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갈착자에 해당되는 당당하게 앞으로 가고 있는 한 여성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이미지가 결합된 모양이 나아갈 진자입니다. 첫 번째 관련자인 나아갈 진자는 작은 새를 의미하는 세추자와 가다라는 의미의 갈착자가 결합해서 나아갈 진자가 표현하는 나가는 것은 새가 가는 방법이다. 나가는 것은 새가 가는 방법이다 라는 이런 표현입니다. 새는 이동을 함에 있어서 육상의 동물처럼 앞뒤로 좌우로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새는 오로지 앞으로만 갈 수 있습니다. 나아갈 진자는 새의 이동 특성을 파악해서 만든 글자입니다. 새가 가려고 한다면 앞으로만 갈 수 있다라는 그런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관련자는 모을 집자입니다. 모을 집자는 모으다라는 것이죠. 해당 부서로는 작은 새를 의미하는 세추자와 나무를 의미하는 나무 목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모을 집자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세추자에 해당되는 참새가 한 마리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나무 목자에 해당되는 나무가 한 그루 있죠. 이렇게 두 이미지가 결합된 모양이 모을 집자입니다. 두 번째 관련자인 모을 집자는 작은 새를 의미하는 세추자와 나무를 의미하는 나무 목자로 결합되어서 모을 집자가 표현하는 모으다라는 것은 새는 나무에 보인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작은 새들은 군집성을 강하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작은 새들은 약하기 때문에 서로 돕기 위해서 무리를 이룬다고 합니다. 물고기들이나 작은 짐승들도 모여서 무리를 이루는데 새들은 그 모임 장소가 나무인 것입니다. 모일 집자는 작은 새들이 나무에 보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관련자는 오로지 유자입니다. 오로지 유자는 오로지라는 뜻이 있죠. 오로지라는 말은 오직 한 곳으로 라는 의미를 가져서 오직 또는 다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당 부수로는 마음을 의미하는 마음심자와 작은 새를 의미하는 세추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로지 유자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좌변에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마음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변에 세추자에 해당하는 참새가 한 마리 있습니다. 이렇게 두 이미지가 결합된 모양이 오로지 유자입니다. 세 번째 관련자인 오로지 유자는 마음을 의미하는 마음심자와 작은 새를 의미하는 세추자가 결합해서 오로지 유자가 표현하는 그 오로지는 새의 마음이 단순하다. 새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오로지란 말은 오직 한 곳이라는 뜻으로 한 우물만 파는 요골수를 떠올리게 합니다. 속담에 참새가 어찌 봉황의 마음을 알겠는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속담은 봉황의 큰 뜻을 말하고 싶은 것이지만 참새는 의문의 일패를 당하고 맙니다.
또 비속어지만 새머리 또는 새대가리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단순하고 멍청하다라는 뜻이죠. 사람들은 새가 좌우를 살피지 않고 오직 앞으로만 가기 때문에 단순하다고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창공을 날아가는 새를 질투하는 그런 마음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로지 유자는 새의 마음이 단순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관련자는 거슬릴 초자입니다. 거슬릴 초자는 거슬리다라는 것이죠. 거슬리는 것은 불에 겉만 약간 타는 그런 것을 거슬리다고 하는 것이지요. 해당 부수로는 작은 새를 의미하는 새초자와 불을 의미하는 불화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거슬릴 초자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새초자에 해당되는 참새가 한 마리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는 불화자에 해당되는 활활 타고 있는 모닥불이 보입니다. 이 두 이미지가 결합된 모양이 거슬릴 초자입니다. 네 번째 관련자인 거슬릴 초자는 작은 새를 의미하는 새초자와 불을 의미하는 불화자로 결합해서 거슬릴 초자가 표현하라는 거슬리다라는 것은 새가 불 위에 앉으면 거슬린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새가 날 수 있는 특성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부러움을 표현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참고로 살물 자자가 있습니다. 살물 자자는 사람 자자 아래 불화자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불 위에 올라가면 삶아서 죽게 된다, 타 죽는다라는 이런 뜻이죠. 불 위에 올라가는 똑같은 상황에서 사람은 죽게 되지만 새는 경미한 상처만으로 그 상황을 모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슬릴 초자는 새는 불 위에 올라가면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거슬린다, 거슬리기만 한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관련자는 둘쌍자입니다. 둘쌍자는 둘, 쌍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수로는 작은 새를 의미하는 새초자가 연이어 두 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는 또자가 있습니다. 이 또자는 오른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둘쌍자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상부에 새초자가 연이어 두 번 나오는 것을 표현하는 작은 새 두 마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는 또자에 해당되는 오른손을 펴고 있는 이런 모양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이미지가 결합된 모양이 둘쌍자입니다. 다섯 번째 관련자인 둘쌍자는 작은 새를 의미하는 새초자가 연이어 두 번 나오고 오른손을 의미하는 또자가 결합되어서 둘쌍자가 표현하는 그 쌍은 새 두 마리가 손에 올려진 모양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완용 또는 반려동물로서 새를 키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그다지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중국에는 새를 키우는 사람이 유독 많습니다. 심지어 공원에 산책 나올 때도 새 조롱을 들고 걷는 사람이 제법 많습니다. 이때 그 조롱 안에는 반드시 두 마리의 새, 즉 한 쌍이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사람을 포함해서 모든 동물은 쌍을 이루는 그런 습성이 있는 것인데 새가 단연 강한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한 마리 척자라는 글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새는 혼자 있으면 그 외로움을 견디지 못합니다. 두 마리 새가 손 위에 있는 것을 표현하는 글자가 바로 둘쌍자입니다. 여섯 번째 관련자는 원수 숫자입니다. 원수 숫자는 원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수로는 작은 새를 의미하는 새초자가 연이어 두 번 나오고 말씀을 의미하는 말씀 원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원수 숫자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상부에 새초자가 두 번 있는 것을 표현하는 작은 새 두 마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말씀 원자에 해당되는 말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이미지가 결합된 모양이 원수 숫자입니다. 여섯 번째 관련자인 원수 숫자는 작은 새를 의미하는 새초자가 연이어 두 번 있고 아래에는 말씀을 의미하는 말씀 원자로 구성되어 있는 이런 모양인 것이죠. 원수 숫자가 표현한 그 원수의 모습은 새 두 마리가 말한 것 같다라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원수는 과거의 어떤 사건 때문에 원한이 맺힐 정도로 악감정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이들은 서로 안 만나는 게 최선인 것인데 원수는 유나무다리에서 만난다라는 말도 있듯이 어쩌다가 만나게 되면 이들은 대판 싸우게 됩니다. 정상적인 대화라면 상대 사정을 듣고 내 사정을 말하면서 점점 의견을 접근시키는 그런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원수지간에는 상대의 사정이 아무 소용없습니다. 서로 자신의 말만 하게 되는 것이죠. 상대의 말을 전혀 듣지 않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결국 난장판을 만들고 맙니다. 원수수는 새들이 짓거리는 소리가 아주 고음의 하이톤으로 제각기 떠드는 것처럼 묘사하여 원수 간에 싸우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원수수는 새 두 마리가 말하는 것이 마치 원수지간에 싸우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한 글자의 중심자와 6글자의 관련자로 구성된 세 추자의 셋단자를 공부해봤습니다. 오늘 공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하면서 이 시간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자는 뜻글자입니다. 그래서 모든 한자에 한획한획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의미에 대단한 비밀이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들의 상식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상식에 기반하여 이해하고 설명하는 한자, 셋단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